안녕하십니까. 농성 화정동 주민들의 미디어로 만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한꾼의 마을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인복지 현실과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을 취재하고 외길 인생을 걸어온 우리 동네 터줏대감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꾼의 마을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노인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에 불과하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향후 10년 후인 2026년에는 20.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은 폭발적인 복지 수요와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보도에 임수인 기자입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건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취업알선센터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8년째를 맞는데요.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관리공단을 찾았습니다. 가정에서 수발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살피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15%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시설은 20%를 부담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그 도움을 받고 싶어도 본인 부담금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경감 제도를 만들어서 7.5%만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고, 이런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검토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뉘며 재가급여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고 장비를 갖춘 목욕차를 이용한 목욕 서비스와 수급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간호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심신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치매 관리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 아팠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 없어요.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자세들이 다 좋아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노하고 있으니까요. 이 약도 하니까 집에 가만히 들어오면 더 좋고. 모든 것이 즐겁게 있어지고 편하게 있어지고 하도 잘해주시니까 영 즐겁고 기뻐요. 항시 좋아요. 이와 같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자칫 외로움에 빠져들기 쉬운 노인들의 사회성을 회복하고 안락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탓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장소가 협소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 장기나 화투로 소일하거나 참여 인원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생계급의 액수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액수를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삶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부담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확대가 절실합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 임수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매달려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보도에 박형민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사용하는 발판입니다. 기자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서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2개의 막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따라가 보았습니다. 차량 뒤에 매달린 모습이 너무나 이태로워 보이는데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총수차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차량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행 시 사람은 반드시 차량 안에 탑승하게 되어 있지만 시간에 쫓긴 환경미화원들은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발판을 딛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왜 그러냐면요. 가다가 금방금방 있잖아요. 가다가 뭐 10m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내렸다 탔다 하면은 안 맞아요, 시행적으로. 타고 내리고 오려면은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다른데 교통 체증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앞에 타고 싶죠. 정상적으로 타고 내렸던 이 업무가 제 시간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의 환경미화원은 작업별 산업재해 발생 형태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다 다치는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이와 같은 형태의 총수차 운행을 금지할 것을 공고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험하지요. 미끄러지면은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캄캄할 때 또 그럴 때에 좀 매달려 갈 때에 또 그 위험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매달고 가면 지도권 더위와 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해온 유타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한 달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은 매우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올 평균 400만 원의 임금과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가을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광주광역시 청소 분야 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요. 직접 고용하게 되면 현행보다 임금을 10% 인상하더라도 오히려 전체 비용은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일까요? 크고 작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미화 업무를 귀찮게 여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이거든요. 이것이 이동하는 구간들이 그렇게 네. 뒤에 발을 대고 의지할 수 있는 구간이 100m, 200m가 아니에요. 아침에 한번 봐보시오. 어떻게 하는가. 잠깐 5m, 10m 이런 상태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왜 안 되냐면은 그러면 자치단체가 전체 예전에 우리가 표준 정원일 때 이야기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인건비의 총액 인건비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저희 직원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할 수도 없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 박형민입니다. 우리 마을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요즘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며 정겹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는데요. 따뜻한 사무 현장을 정맹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미용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곳 미용실의 분위기는 여느 미용실과는 사뭇 다른데요. 머리를 하지 않아도 아침 운동 다녀오는 길에도 시장 가는 길에도 꼬박꼬박 들렀다 가는 하루라도 거스르면 서운해지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그냥 문을 그냥 자유스럽게 열어요. 편하게 열고. 근데 할머니들이 엄청 빨리 머리를 하러 오셔요. 잠이 없으니까. 신도심의 미용실과는 달리 시설은 낡고 비좁지만 변함없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고맙습니다. 고객이라기보다는 가족처럼 정겹습니다. 그런데 보통 6만 원가량 하는 파마값을 만 원밖에 받지 않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빠듯하고 병원비와 약값마저 부담스러워하는 독거노인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집이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꽤 나는 대통령보다 더 신나. 32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도 많고 보람도 느끼신다는 배국수님. 그런데 요즘 자고 일어나면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장가들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변의 빠른 변화 탓에 이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속도와 결과에 집착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백옥순님의 모습에서 세월을 이겨낸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 되겠죠? 그러죠? 네, 10년 정도 됐어요. 이게 마음에 들고 원장님 너무 좋아서 이러고 오래오래 다니게 되었다고. 저거 이쁘단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쁘게 잘했어. 무뚝뚝하지만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과 착한 두 아들들은 힘겨울 때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학용품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고 심지어 그렇게도 읽고 싶어 했던 책마저도 마음껏 사주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준 두 아들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랍니다. 힘든 시절 고생하며 키운 아들들이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채운 듯 기뻤다는 백옥수님. 지금도 그 시절을 돌아보면 가슴 한켠이 아파온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을 생각하며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80살까지 할 거야. 근데 80살까지 뭐 치매가 오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 내가 못 쓰면 여기 공간을 노인당 같이 해놓고 뭐 그렇게 살지.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삼고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동네 터줏대감 백옥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물질 만능에 물들은 사회풍조 속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고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백옥수님의 소박한 삶은 우리 시대의 작은 거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끈의 마을 뉴스 정명희입니다. 지난 7일 미디어로 만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한꾼의 마을이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곽은미 기자가 정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영상 제작에 나선 주민들이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첫 작품을 완성했던 시사회를 시작으로 눈보라치는 겨울날 손이 시려 마이크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일, 더위에 수건이 흥건하도록 땀을 흘리며 촬영했던 일, 가로막는 경찰과 건설회사 관계자와 싸우기도 하며 힘들었던 일, 어떤 주제를 정해서 기사를 쓸까 기획해야 하면서 고민했던 일, 때로는 필요한 영상을 찍지 못해서 재현하느라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보람차고 즐거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작은 골목길에서 주최하는 기적적인 일도 있었고 우리가 다루었던 뉴스 내용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기분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랑대회에서는 버금상과 서구청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장비가 없어 힘든 상황에서 시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 프로젝트 공모에도 당당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 관심도 없던 이웃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마을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꾼의 마을은 시민참여 예산제에 주민 커뮤니티 센터 설립으로 공모 신청을 했고 강주광역시 도시재생 사업에도 참여하여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꾼의 마을이 1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꾼의 마을의 방향을 잡아주는 독과 같은 장상용 고문, 자문위원이 제격인 아이디어 뱅크 김옥수 자문위원, 뱃머리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선장과 같은 박형민 대표, 한꾼의 든든한 지원군 저격수 강미라 감사, 전문가 뺨치는 아나운서 실력으로 비주얼을 담당해주는 정명희 총무, 언제 어디서나 부르면 달려가는 한꾼의 팔방미인 변미정석이, 톡톡 튀는 목소리로 기사를 전달하는 전문기자 곽은미 재무, 적극적인 활동으로 분위기를 이끄는 임수인 회원,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보자는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한 활동은 이제 개개인의 삶을 넘어 마을을 품고 있습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 곽은미입니다.
그동안 뉴스 제작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즐겁고 힘들었던 일, 화가 났던 일 등의 기억을 되돌아봤는데요. 앞으로 더욱 힘차고 단합된 한꾼의 마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도 더욱 알찬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